예, 먼저 외교통상부 장관에게 묻고 네. 그리고 코이카 이사장에게 묻습니다. 우선 우리 남북한을 포함한 우리 주변의 4강이 최근 1년 사이에 모두가 정권 교체가 되죠. 네, 그렇습니다. 예, 특히 미국, 중국 또는 일본까지 포함해서 네, 네. 또 우리 한국까지 포함해서 한두 달 사이에 모두가 정권 교체가 지금 예상되죠. 네, 그렇습니다. 에 따라서 이 대단히 중요한 시기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이 잘 관리해 나갈 것이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 네, 임기 말을 맞은 우리 정부는 새로운 일을 벌이기보다는 안정적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 하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예. 네, 지금까지 보면은 이 외교의 상당히 중요한 것이 남북 관계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죠. 네, 주무부처는 통일부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외교안보부처가 공동의 과제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보면 네, 남북 관계는 사실상 최악의 관계였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 정부 5년 동안에 외교 안보 관계를 총정리한 백서와 네, 네. 다음 정부가 어느 정부가 들었든 간에 5년간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남북관계를 포함한 4강 외교관계를 펴나가는 것이 좋겠다는 소위 백서, 로드맵을 만들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뭐 그런 게 만들어질 수 있다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 생각할 것은 지금 현재의 상황만 보시고 남북관계 최악이다. 뭐 남북관계 경색되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원인과 배경에 대해서는 서로 좀 잘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다음번 누가 들었더라도 결국은 모든 게 북한의 태도다. 또 예, 물론 그 점에 관해서는 네. 그 점에 가서는 논쟁이 필요한 것이죠. 네. 이제 뭐 내일 다시 논쟁이 되겠지만 예. 저는 초기 단계는 우리 정부의 책임이 크고 네네. 일정 기간 지난 뒤부터는 북한의 책임이 크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오늘은 그게 주 논쟁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하고 미국도 힐러리 클린턴이 들어온 뒤부터 대통령 4년간의 백서를 만들고 있죠. 네네. QEDR인가요? 네네. 예. 네. 4년 계획입니다. 예. 네. 우리도 네네. 지난 5년간을 반성하고 앞으로의 5년간을 만드는 로드맵을 현 정부에서 외교안보팀이 청와대 포함해서 같이 만들어주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네, 잘 예. 알겠습니다. 잠깐 불 꺼주시고 코이카 이사장 좀 앞으로 나오세요. 장관께서도 같이 들어서 대답하셔야 될 문제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코이카가 당초 해외봉사라는 좋은 목적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 우선 ODA 사업, 국가별 협력 사업인데 1년에 한 2,344억을 써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됐던 아프간의 PRG 사업에 550여 개 공사에 무려 107억을 더 지급했어요. 그리고 5천만 원의 금품 수수를 하고 이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규정을 위반하면서. 그런데 최근에 라오스에서 또 어떤 일이 불거졌느냐. 두 군데의 공사를 부실 공사라는 업체에 입찰 기준과 공고를 전혀 무시하고 오히려 가격 제한서를 내라고 돼 있는데 내지 않은 업체에게 기준을 변경하면서까지도 또 그 낙찰을 시켜줬어요. 그 업체가 동일한 업체입니다. 그런데 그 업체가 이 캄보디아에서 발주된 공사의 약 50% 정도를 수주를 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이사장 인정하실 겁니다. 예. 그러시죠? 예. 예. 근데 저런 공사가 연간 2,344억이에요. 과연 코이카가 투명성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능력이 있느냐 하는 문제가 하나 대두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인사 문제입니다. 직원을 뽑는데 채용 공고 기준에 과거에 자기가 이 분야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하는 포트폴리오를 제출하게 돼 있어요. 여러 명이 원서를 내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저 포트폴리오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배점이 25점인데 아무것도 배점하지 않은 사람에게 18.3점이라는 점수를 줬어요. 그래서 합격시켰어요. 이분이 당시
에너지 대사의 자녀입니다. 인정하시죠? 하여튼 여기까지는. 다음에 또 다른 인사청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 명을 뽑는데 여러 명이 지원을 했어요. 1등이 채용이 됐는데 얼마 후에 자진해서 그만뒀습니다. 그러면 2등한테 물어보고 3등한테 물어보고 안 한다면 4등한테 가야 되는데 4등을 줬어요. 이것도 부모하고 관계가 되는 겁니다. 자, 인사 문제도 이렇게 상당한 문제가 있다. 다음은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 코이카는 자원봉사 형식으로 하는 사람이 있고 군대를 가지 않고 병역 대체복무의 수단으로서 30개월을 근무하면 병역을 필요한 것과 같은 대우를 해줍니다. 그런데 2009년에 몽골에 갔던 사람이 파견됐던 기관장이 한국에 편지를 보내오는 겁니다. 파견된 이 코이카 요원이 1년 가까이 출근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까지 물들인다. 그냥 두면 무슨 법적 문제가 일으킬지 모른다. 제발 귀국시켜 주십시오. 만약에 현역병이 1년 이상 근무지를 이탈하면 흔 영창이겠죠. 또 규정에 따르면 5배의 근무를 시키게 돼 있는데 조치는 경고입니다. 여기 또 가족의 유력한 집안의 자녀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다음 화면이요. 이 사람의 근무일지를 보면 모두가 근무예요. 근데 코이카이 제도는 병역을 대체하는 이 근무에 한 달에 한 번만 보고를 받는 겁니다. 아무도 체크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음 보겠습니다. 뭐 사고를 일으켜 숱합니다. 방글라데시에서는 그 대체복무 군대시에 갔던 사람이 그 사람을 때려가지고 큰 싸움으로 변했는데 이미 그 사람은 2번의 경고를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규정에 따르면 2번 경고를 받으면 소환하게 돼 있는데 이 사람은 3번째 이런 일을 벌였는데도 또 다시 경고 조치로 끝난 겁니다. 다음. 스리랑카에 갔던 복무요원은 스리랑카 경찰 시설에 무단 진입하려다가 경찰이 막으니까 경찰을 폭행하고 무기 탈취를 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형무소 갔어요. 그런데도 경고 조치입니다. 다음. 뭐 이런 것은 부지기 쓰고요. 몸이 아프면 귀국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최장 2달 내에. 그런데 몸 아프다. 그래서 태국 가서 13일, 귀국해서 18일. 나중에 조사해보니까 본인이 꾀병이었습니다. 그런데 몸 아프다고 귀국한 사람 중에 거기까지 아무도 체크를 안 하는 겁니다. 병원에 전화 한 통 없고 본인에도 확인 한 번 없고. 자, 현역병을 대신해서 가는 사람들이 이래도 되는 건가? 뭐 근무지를 이탈해서 발리를 놀러 갔다, 세렝게티 공원을 갔다 이런 건 여기서 뭐 그런 게 많지만 거론하지 않겠어요? 이렇게 관리가 소홀함에도 불구하고 현 이사장이 계시는 동안에 무려 징계 조치를 받은 현역병을 대체하는 대체복무요원이 8%가 넘습니다. 12명 중에 1명은 규정을 위반한 거죠. 현역병 같았으면 다 영창감이죠. 자, 불 켜주세요. 불 켜주세요. 불 켜시라고요. 자, 이상의 사안에 관해서는 지난번 국감에서도 우리 이사장이 다 인정한 사안입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ODA에 2,400억을 쓰는 공사에 투명도가 없고 인사에 납득할 수 없는 비리가 계속되고 현역병을 대체해서 갈 수 있는 대체복무요원이 저런 짓을 저질러도 경고에 그치는, 이렇다면은 선량하게 정말로 민간 외교관의 자부심을 가지고 하는 다른 대체복무자, 그리고 정말 오지에서 자기의 땀과 눈물을 흘리는 선량한
얼마나 실망을 하겠습니까? 또 현재 군대에 가서 복무하고 있는 많은 군인들이 저 사람들은 무엇인가? 나는 왜 이래야 되는가 하는 심각한 위화감을 갖지 않겠는가? 따라서 5년 동안 재직기간 동안에 이러한 일을 과감하게 시정하기 위해서 감사원 감사를 청구해서 낱낱이 밝힘으로써 다시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옳다 하는 데 대해서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뭐 당연히 공감을 하고요. 지금 특히 병역 특례 요원들과 관련해서 그 제도의 폐지 자체를 포함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제가 이번에 스리랑카의 피해자들을 보면서 병역법을 고쳐서라도 저렇게 오지에서 하다가 실행당한 사람은 국립묘지 해두든지 대우를 해줘야 된다는 법률 개정을 유인태 의원님께서 신장. 바로 저런 사태가 있기 때문에 그 병역법 개정에 손도 나서지 못한다는 고충이 있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지금 이 사장의 임기가 몇 개월 남지 않았지만 정말로 책임 있는 대한민국의 정부로서 엄격한 조치를 해주셔야만 다시는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는다 하는 점을 공감하십니까? 예, 지금 이번 국정감사를 네, 공감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박병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석 의원님, 장관님, 네. 박병석 의원님 질의에 예. 어떻게 확실히 한 번 더 어떻게 하시겠다는 네,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 답변을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코이카에 대한 외교부의 감독 권한을 더 강화하겠고요. 그리고 병역 특례 요원들에 대한 그 제도 자체를 전부 재검토하고, 이 입찰 문제에 대해서도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제도 개선을 확실히 하겠습니다. 아니 방금 예를 드신 이런 사례에 대해서 네네. 장관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지금 그게 다 포함된 답들입니다. 포함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감사원 감사를 받으세요. 이미 감사원 감사는 감사원 감사는 네, 이미 받은 것으로 제가 감사원 감사를 안 받았습니다. 뭐 몇 가지 감사원 감사를 받았다는 확인해서 재작년 받았는데 네네 그것은 바로 아까 인사의 문제라든가 네네. 감사를 받았지 네네 대체 공무에 관해서는 단 한 번의 감사도 점검도 없었고요. 네네 이것을 하면서 본인연실에서 이 5년 동안 517명의 모든 자료를 저희들이 검사했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일반 검토하겠습니다. 일반 봉사요원하고 대체 복무는 사실은 군 복무나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군과 유사한 군기가 저는 확립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예 확립이 안 되면 제도 그래서 자체를 네, 뭐 바꾸는 것도 특별하게 좀 검토하겠습니다.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심윤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